문득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연락처를 훑어볼 때가 있습니다. 수십 명의 이름이 있지만 정작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소식이 끊어지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 사람들과 만날 때는 분명 즐거웠는데 왜 먼저 연락은 하지 않을까요? 속에서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나만 애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관계가 부담스러워지죠. 그래서 점점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결국 인연이 멀어집니다. 그런데 잠깐, 정말 그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과 절대 만나지 마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에 대한 진심과 배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법과 함께하는 것이 깨달음의 전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챙기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관계에서 일방적인 노력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만 매달리고 일방적으로 연락하며 만나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집착입니다. 정신과 의사 칼 융은 건강한 관계는 상호성에 기반한다 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찾고 그리워할 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두 손이 맞잡을 때 비로소 온전한 악수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노자는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억지로 쫓아가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꽃이 피면 나비가 저절로 찾아오는 것처럼 진심은 언제나 진심을 부릅니다. 세 번째로, 일방적인 관계는 자존감을 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이를 사랑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다른 사람도 우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드는 자존감은 건강한 관계의 기초다 라고 했습니다. 항상 먼저 연락하고 찾아가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는 일입니다. 텃밭에서 한쪽으로만 기운 나무가 결국 넘어지는 것처럼 균형을 잃은 관계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우정은 자연스러운 그리움에서 나옵니다. 맹자는 친구란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통한다면 굳이 억지로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의학 박사 로버트 월딩거는 좋은 관계는 자발적 교류에서 시작된다 고 연구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만남보다는 서로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훨씬 깊고 의미 있습니다. 마치 산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샘물이 더 깨끗하고 시원한 것처럼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상대방의 무관심을 인정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니 집착하지 말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할 수 있고 관심도 옮겨갈 수 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을이 되면 자연스럽게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사람의 마음도 그 흐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말고 지혜로운 자와 사귀라 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먼저 찾아주고 챙겨주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입니다.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만은 긍정적 관계가 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무관심한 사람에게 쏟기보다는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마치 햇볕이 잘 드는 곳에 화분을 두어야 꽃이 더 잘 피는 것처럼 말입니다. 7번째로,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자는 홀로 있을 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불안해하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충실히 보내세요. 정신과 의사 칼 융은 고독은 창조의 어머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취미를 즐기면서 내면을 단단히 다져보세요. 고요한 연못에 달빛이 더 아름답게 비치는 것처럼 평온한 마음의 지혜가 더 잘 깃듭니다. 8번째로,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은 불편함만 가져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만든 자리에서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는 불편한 상황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킨다고 연구했습니다. 서로가 원해서 만나는 자리와 일방적으로 만든 자리의 분위기는 천지차이입니다. 마치 억지로 핀 꽃과 자연스럽게 핀 꽃의 아름다움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9번째로, 진정한 관계는 기다림의 미학이 있습니다. 노자는 급하게 서두르는 자는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의학 박사 존 고트만은 건강한 관계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존중이 자연스럽게 쌓여갈 때 뒤로서 깊은 유대가 형성됩니다. 마치 좋은 술이 오랜 시간 숙성되어야 깊은 맛이 나는 것처럼 관계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10번째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철학자 랄프 왈도 에머슨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른 이들이 자연스럽게 끌린다고 했습니다. 독서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건강을 챙기고, 마음을 닦으면서 내면을 키워가세요. 정원사가 꽃밭을 정성스럽게 가꾸면 나비들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스스로를 가꾸면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결국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만나려 하지 마세요. 그 시간과 에너지로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고 가꾸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관계들로 둘러싸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진정으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찾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좋은 것은 인생의 전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주변의 진정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존중받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부처님은 듣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우리에게는 입 하나와 귀 둘이 있다. 말하는 것보다 2배로 많이 들으라는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가 말할 때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습니다. 마치 따뜻한 봄볕이 새싹을 기다리듯 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참을성 있게 들어줍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내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2번째로, 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노자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지혜이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깨달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존중하는 사람은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함부로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진리는 여러 갈래 길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설령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넓은 바다가 모든 강물을 품듯 내 생각을 품어주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고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3번째로, 나의 약점이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은 마음의 문이니 신중히 열고 닫아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가 털어놓은 고민이나 부족한 부분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철학자 공자도 군자는 남의 잘못을 덮어주고 소인은 남의 잘못을 드러낸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이 맑은 물을 간직하듯 내 이야기를 소중히 간직해줍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고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서로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집니다. 반대로 내 약점을 다른 곳에서 들었을 때의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4번째로, 내가 힘들 때 비난하지 않고 위로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어? 내가 미리 말했잖아 하며 핀잔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칼 융은 가장 큰 고통은 혼자 겪는 고통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가 넘어졌을 때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하며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줍니다. 마치 어머니가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상처를 어루만져 주던 말입니다. 5번째로,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부처님은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은 큰 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질투하거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란 하나의 영혼이 2개의 몸에 깃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 성공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합니다. 정말 잘 됐다 하며 눈을 반짝이며 좋아해 줍니다. 이런 기쁨을 나누는 순간에 우리는 인생의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6번째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는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누구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하며 비교하지 않습니다. 노자도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했지요. 각자에게는 고유한 가치와 장점이 있음을 인정해 줍니다. 마치 정원의 꽃들이 제각각 다른 아름다움을 뽐내듯 내 고유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줍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위축될 필요가 없어지지요. 7번째로, 나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줍니다. 부처님은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약속 시간을 지키고 내 시간을 함부로 빼앗지 않습니다. 철학자 벤자민 프랭클린도 시간은 돈이다 라고 했지만 시간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늘 늦거나 갑자기 일정을 바꾸는 사람은 사실상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간을 지키고 미리 연락하고 내 시간을 배려해주는 사람은 나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배려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지요. 8번째로 나의 가치관과 신념을 인정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신념은 그 사람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에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런 의견을 말할 권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무시하거나 비웃지 않습니다. 종교나 정치적 견해, 인생 철학이 다르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한 정원에서 조화롭게 피어나듯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9번째로 나에게 강요하지 않고 선택권을 존중해 줍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은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방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도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며 내 선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후 최종 결정은 내가 하면 된다 하며 선택권을 존중해 줍니다. 이런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10번째로 나의 감정 변화를 이해하고 수용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늘 변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계절처럼 변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지요.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슨은 감정의 변화는 매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왜 그래? 예전엔 안 그랬는데 하며 따지지 않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의 변덕을 이해하듯 따뜻하게 받아들여 줍니다. 힘든 일이 있었나 보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하며 감정을 인정하고 위로해 줍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다시 웃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알아보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풍요로워집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존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진정한 사람들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관계들로 가득한 나날이 되시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과 절대 만나지 마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에 대한 진심과 배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법과 함께하는 것이 깨달음의 전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챙기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관계에서 일방적인 노력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만 매달리고 일방적으로 연락하며 만나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집착입니다.
정신과 의사 칼 융은 건강한 관계는 상호성에 기반한다 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찾고 그리워할 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두 손이 맞잡을 때 비로소 온전한 악수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노자는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억지로 쫓아가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꽃이 피면 나비가 저절로 찾아오는 것처럼 진심은 언제나 진심을 부릅니다. 세 번째로, 일방적인 관계는 자존감을 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이를 사랑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다른 사람도 우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드는 자존감은 건강한 관계의 기초다 라고 했습니다. 항상 먼저 연락하고 찾아가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는 일입니다. 텃밭에서 한쪽으로만 기운 나무가 결국 넘어지는 것처럼 균형을 잃은 관계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우정은 자연스러운 그리움에서 나옵니다. 맹자는 친구란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통한다면 굳이 억지로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의학 박사 로버트 월딩거는 좋은 관계는 자발적 교류에서 시작된다 고 연구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만남보다는 서로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훨씬 깊고 의미 있습니다. 마치 산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샘물이 더 깨끗하고 시원한 것처럼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상대방의 무관심을 인정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니 집착하지 말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할 수 있고 관심도 옮겨갈 수 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을이 되면 자연스럽게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사람의 마음도 그 흐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말고 지혜로운 자와 사귀라 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먼저 찾아주고 챙겨주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입니다.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만은 긍정적 관계가 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무관심한 사람에게 쏟기보다는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마치 햇볕이 잘 드는 곳에 화분을 두어야 꽃이 더 잘 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곱 번째로,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자는 홀로 있을 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불안해하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충실히 보내세요. 정신과 의사 칼 융은 고독은 창조의 어머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취미를 즐기면서 내면을 단단히 다져보세요. 고요한 연못에 달빛이 더 아름답게 비치는 것처럼 평온한 마음의 지혜가 더 잘 깃듭니다. 여덟 번째로,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은 불편함만 가져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만든 자리에서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는 불편한 상황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킨다고 연구했습니다. 서로가 원해서 만나는 자리와 일방적으로 만든 자리의 분위기는 천지 차이입니다.
마치 억지로 핀 꽃과 자연스럽게 핀 꽃의 아름다움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아홉 번째로, 진정한 관계는 기다림의 미학이 있습니다. 노자는 급하게 서두르는 자는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의학 박사 존 고트만은 건강한 관계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존중이 자연스럽게 쌓여갈 때 뒤로소 깊은 유대가 형성됩니다. 마치 좋은 술이 오랜 시간 숙성되어야 깊은 맛이 나는 것처럼 관계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 번째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철학자 랄프 왈도 에머슨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른 이들이 자연스럽게 끌린다고 했습니다. 독서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건강을 챙기고, 마음을 닦으면서 내면을 키워가세요. 정원사가 꽃밭을 정성스럽게 가꾸면 나비들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스스로를 가꾸면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결국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만나려 하지 마세요. 그 시간과 에너지로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고 가꾸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관계들로 둘러싸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진정으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찾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좋은 것은 인생의 전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주변의 진정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존중받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부처님은 듣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우리에게는 입 하나와 귀 둘이 있다. 말하는 것보다 2배로 많이 들으라는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가 말할 때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습니다. 마치 따뜻한 봄볕이 새싹을 기다리듯 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참을성 있게 들어줍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내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노자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지혜이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깨달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존중하는 사람은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함부로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진리는 여러 갈래 길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설령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넓은 바다가 모든 강물을 품듯 내 생각을 품어주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고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약점이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은 마음의 문이니 신중히 열고 닫아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가 털어놓은 고민이나 부족한 부분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철학자 공자도 군자는 남의 잘못을 덮어주고 소인은 남의 잘못을 드러낸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이 맑은 물을 간직하듯 내 이야기를 소중히 간직해 줍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고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서로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집니다. 반대로 내 약점을 다른 곳에서 들었을 때의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네 번째로, 내가 힘들 때 비난하지 않고 위로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어? 내가 미리 말했잖아 하며 핀잔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칼 융은 가장 큰 고통은 혼자 겪는 고통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가 넘어졌을 때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하며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줍니다. 마치 어머니가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상처를 어루만져 주듯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부처님은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은 큰 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질투하거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란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의 몸에 깃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 성공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합니다. 정말 잘 됐다 하며 눈을 반짝이며 좋아해 줍니다. 이런 기쁨을 나누는 순간에 우리는 인생의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는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누구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하며 비교하지 않습니다. 노자도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했지요. 각자에게는 고유한 가치와 장점이 있음을 인정해 줍니다. 마치 정원의 꽃들이 제각각 다른 아름다움을 뽐내듯 내 고유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줍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위축될 필요가 없어지지요. 일곱 번째로, 나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줍니다. 부처님은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약속 시간을 지키고 내 시간을 함부로 빼앗지 않습니다. 철학자 벤자민 프랭클린도 시간은 돈이다 라고 했지만 시간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늘 늦거나 갑자기 일정을 바꾸는 사람은 사실상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간을 지키고 미리 연락하고 내 시간을 배려해주는 사람은 나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배려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지요. 여덟 번째로, 나의 가치관과 신념을 인정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신념은 그 사람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에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런 의견을 말할 권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무시하거나 비웃지 않습니다. 종교나 정치적 견해, 인생 철학이 다르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한 정원에서 조화롭게 피어나듯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아홉 번째로, 나에게 강요하지 않고 선택권을 존중해 줍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은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방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도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며 내 선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후 최종 결정은 내가 하면 된다 하며 선택권을 존중해 줍니다. 이런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10번째로 나의 감정 변화를 이해하고 수용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늘 변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계절처럼 변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지요.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슨은 감정의 변화는 매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왜 그래? 예전엔 안 그랬는데 하며 따지지 않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의 변덕을 이해하듯 따뜻하게 받아들여 줍니다. 힘든 일이 있었나 보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하며 감정을 인정하고 위로해 줍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다시 웃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알아보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풍요로워집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존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진정한 사람들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관계들로 가득한 나날이 되시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과 절대 만나지 마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에 대한 진심과 배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법과 함께하는 것이 깨달음의 전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챙기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관계에서 일방적인 노력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만 매달리고 일방적으로 연락하며 만나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집착입니다. 정신과 의사 칼 융은 건강한 관계는 상호성에 기반한다 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찾고 그리워할 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두 손이 맞잡을 때 비로소 온전한 악수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노자는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억지로 쫓아가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꽃이 피면 나비가 저절로 찾아오는 것처럼 진심은 언제나 진심을 부릅니다. 세 번째로, 일방적인 관계는 자존감을 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이를 사랑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다른 사람도 우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드는 자존감은 건강한 관계의 기초다 라고 했습니다. 항상 먼저 연락하고 찾아가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는 일입니다. 텃밭에서 한쪽으로만 기운 나무가 결국 넘어지는 것처럼 균형을 잃은 관계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우정은 자연스러운 그리움에서 나옵니다. 맹자는 친구란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통한다면 굳이 억지로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의학 박사 로버트 월딩거는 좋은 관계는 자발적 교류에서 시작된다 고 연구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만남보다는 서로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훨씬 깊고 의미 있습니다. 마치 산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샘물이 더 깨끗하고 시원한 것처럼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상대방의 무관심을 인정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니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할 수 있고 관심도 옮겨갈 수 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을이 되면 자연스럽게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사람의 마음도 그 흐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말고 지혜로운 자와 사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먼저 찾아주고 챙겨주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입니다.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만은 긍정적 관계가 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무관심한 사람에게 쏟기보다는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마치 햇볕이 잘 드는 곳에 화분을 두어야 꽃이 더 잘 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곱 번째로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자는 홀로 있을 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불안해하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충실히 보내세요. 정신과 의사 칼 융은 고독은 창조의 어머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취미를 즐기면서 내면을 단단히 다져보세요. 고요한 연못에 달빛이 더 아름답게 비치는 것처럼 평온한 마음의 지혜가 더 잘 깃듭니다. 여덟 번째로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은 불편함만 가져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만든 자리에서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는 불편한 상황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킨다고 연구했습니다. 서로가 원해서 만나는 자리와 일방적으로 만든 자리의 분위기는 천지차이입니다. 마치 억지로 핀 꽃과 자연스럽게 핀 꽃의 아름다움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아홉 번째로 진정한 관계는 기다림의 미학이 있습니다. 노자는 급하게 서두르는 자는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의학 박사 존 고트만은 건강한 관계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존중이 자연스럽게 쌓여갈 때 뒤로서 깊은 유대가 형성됩니다. 마치 좋은 술이 오랜 시간 숙성되어야 깊은 맛이 나는 것처럼 관계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 번째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철학자 랄프 왈도 에머슨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른 이들이 자연스럽게 끌린다고 했습니다. 독서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건강을 챙기고 마음을 닦으면서 내면을 키워가세요. 정원사가 꽃밭을 정성스럽게 가꾸면 나비들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스스로를 가꾸면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결국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만나려 하지 마세요. 그 시간과 에너지로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고 가꾸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관계들로 둘러싸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진정으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찾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좋은 것은 인생의 전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주변의 진정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존중받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부처님은 듣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우리에게는 입 하나와 귀 둘이 있다. 말하는 것보다 2배로 많이 들으라는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가 말할 때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습니다. 마치 따뜻한 봄볕이 새싹을 기다리듯 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참을성 있게 들어줍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내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노자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지혜이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깨달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존중하는 사람은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함부로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진리는 여러 갈래 길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설령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넓은 바다가 모든 강물을 품듯 내 생각을 품어주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고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약점이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은 마음의 문이니 신중히 열고 닫아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가 털어놓은 고민이나 부족한 부분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철학자 공자도 군자는 남의 잘못을 덮어주고 소인은 남의 잘못을 드러낸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이 맑은 물을 간직하듯 내 이야기를 소중히 간직해줍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고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서로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집니다. 반대로 내 약점을 다른 곳에서 들었을 때의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네 번째로, 내가 힘들 때 비난하지 않고 위로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어? 내가 미리 말했잖아 하며 핀잔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칼 융은 가장 큰 고통은 혼자 겪는 고통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가 넘어졌을 때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하며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줍니다. 마치 어머니가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상처를 어루만져 주듯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부처님은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은 큰 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질투하거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란 하나의 영혼이 2개의 몸에 깃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 성공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합니다. 정말 잘 됐다 하며 눈을 반짝이며 좋아해 줍니다. 이런 기쁨을 나누는 순간에 우리는 인생의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는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누구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하며 비교하지 않습니다. 노자도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했지요. 각자에게는 고유한 가치와 장점이 있음을 인정해 줍니다. 마치 정원의 꽃들이 제각각 다른 아름다움을 뽐내듯 내 고유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줍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위축될 필요가 없어지지요. 7번째로, 나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줍니다. 부처님은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약속 시간을 지키고 내 시간을 함부로 빼앗지 않습니다. 철학자 벤자민 프랭클린도 시간은 돈이다. 라고 했지만 시간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늘 늦거나 갑자기 일정을 바꾸는 사람은 사실상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간을 지키고 미리 연락하고 내 시간을 배려해주는 사람은 나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배려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지요. 8번째로, 나의 가치관과 신념을 인정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신념은 그 사람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에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런 의견을 말할 권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무시하거나 비웃지 않습니다. 종교나 정치적 견해, 인생 철학이 다르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한 정원에서 조화롭게 피어나듯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9번째로, 나에게 강요하지 않고 선택권을 존중해 줍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은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방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도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며 내 선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후 최종 결정은 내가 하면 된다 하며 선택권을 존중해 줍니다. 이런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10번째로, 나의 감정 변화를 이해하고 수용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늘 변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계절처럼 변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지요.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슨은 감정의 변화는 매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왜 그래? 예전엔 안 그랬는데 하며 따지지 않습니다.